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두의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군산항 자동차 수출이 2만 8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00여 대가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부두를 운영하는 하역사들은 앞으로 1, 2년 버티기가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이달에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이달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5% 올랐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 가격 역시 지난주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지난 8월 장마로 파손된 전주 아중천역 산책로 보수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모래 등으로 임시 조치를 해두기도 했지만 대부분 깨진 보도블록과 자갈이 섞여 안전사고 위험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방역이 강화되면서 호흡기 감염 환자는 줄어든 반면 우울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호흡기 감염 환자가 80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9% 감소했지만 우울증 환자는 71만 명으로 7.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의 경우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정신건강 상담 건수가 8,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가 부족해 가까운 초등학교를 놔두고 아이를 먼 곳으로 보내야 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사례인데요. 국방부가 학교 예정 부지를 내주지 않아 학교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걸어서 10분 거리인 초등학교를 놔두고 아이를 걸어서 20분 거리인 먼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어른이 걸어서 느끼는 점이 너무 먼데, 거리가 먼데 이제 갓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얼마나 멀겠어요.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횡단보도를 7개, 8개를 건너야 돼요. 당초 에코시티에 3개의 초등학교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화정초와 자연초만 신설되고 나머지 1개 학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 부지입니다. 아파트와 길 하나만 사이에 둘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바로 이곳에 새로 초등학교 한 곳이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국방부가 원래 항공대대였던 부지를 전주시에 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공대대가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부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이제 전주시에다가 그 땅을 인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계획은 있지만 전주시는 국방부 탓만 하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 해결을 안 해주고 버스를 운행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전북교육청은 임시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정초에 이동형 교실 10개를 만들고 자연초 특별교실 6개를 보통교실로 전환할 예정인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거리가 먼 초포초로 아이들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신설 약속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학부모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와 국방부가 항공대대 소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에코시티의 초등학교 추가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반발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 최신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3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31살 최신종은 지난 4월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나흘 뒤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부산 여성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신종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은 약물을 복용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는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신종의 범행이 무자비한 데다 또 다른 성폭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범행을 했고 유가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통해 최신종이 일생 동안 참회하게 하고 20년 후 가석방으로 재범할 우려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면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유족들은 동생을 돌려내라고 소리치는 등 참았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던 터라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성환 전 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나 징계를 미룬 데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특위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30일에 출석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나기약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송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30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의회는 그동안 송 전 의장 사건을 의원들의 도덕성을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더 큰 불명예를 자초해왔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의장직을 유지시켜준 것도 모자라 임기 말에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준다며 다시 의사봉을 맡겼고 결국 유죄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30일 출석 정지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징계가 출석 정지 30일이었습니다. 뇌물수수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조차 기소 즉시 모든 당직을 정지시키는 3대 범죄고 그것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행위에 갑질과 같은 징계를 내린 겁니다. 솜방망이 징계는 이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모습,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정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지방의회 윤리특위가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 지역의 수산자원이 30년 만에 70%가량 급감하면서 개체수 복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다목장과 스마트 양식 등 키우는 어업이 수산자원을 늘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활성화를 살펴보는 연속보도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방축도 해상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곳에 500헥타르 규모의 바다목장이 조성됐습니다. 인근 명도와 직도에도 바다목장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바다목장은 인공 구조물을 물속에 설치해 물고기의 서식과 산란을 돕는 사업으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군산 인근 3개 해역에 약 2,000헥타르 규모의 서식 산란장인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생체량이 4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 환경의 변화에 맞춰 주로 남해에서 서식하는 가리비를 서해 바다에 키우는 양식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지만 서해 바다의 장점을 활용하면 새로운 소득 어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는 영양염류, 먹이생물 이런 것들이 충분하고 하다 보니까 남해안에 부족한 먹이생물이 서해안에 좀 더 많다라는 그런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 있고 빠른 수산 자원 확보를 위해 스마트 양식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에 축적해
최적의 물고기 서식 환경을 조성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자원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족 자원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거기에서 어떻게 어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바다 목장과 양식 사업 그리고 스마트 양식 같은 키우는 어업이 수산 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군마다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읍시는 정읍천에, 무주군은 남대천에 각각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관광 명소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정읍천에 있는 샘골다리에 3억 원을 들여 각양각색의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정읍시는 샘골다리 경관 조명이 도심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주군이 남대천교에 12억 원을 들여 반딧불이 모양의 경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무주군은 남대천교와 가까운 반딧불 시장을 현대화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남대천교가 무주군 대표 브랜드인 반딧불이를 대내외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빅스가 남원 노암 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70여 명을 고용할 코빅스는 기초 화장품 등을 생산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너무 환경이 좋고 또 제가 생각했던 좋은 품질의 특색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주군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수원천 제방도로 유실을 박은 두산건설과 소양면 분토저수지 제방에 방수포를 씌운 임성호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제방 복구와 수재민 돕기에 나선 육군 제958호 부대 4대대 장병들과 완주군 여성 예비군 소대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고창군 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당원 등 모두 4명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인규 고창군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성희롱 등 윤리규범을 위반했고 김미란 고창군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쳐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과 함께 성희롱과 부정청탁에 관여한 당원 2명도 함께 제명됐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당사자는 7일 안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 미군부대 소속 20대 장병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A씨는 지난 3일 애틀란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67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47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부안의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5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보존관이 건립됩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에 30억 원을 들여 전시장과 적응훈련장, 격리장 등을 갖춘 천연기념물 보존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존관에는 독수리와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 50여 마리의 천연기념물이 수용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장수 6.2도, 전주 9.9도 등 어제보다 크게 기온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